결혼 3년 차 수연은 병원 진료실에서 나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의사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죠. 자연 임신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가 수연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연은 남편 민재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남편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 윤명자와 시누이 지영이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더 걱정이었죠. 어머니, 저 왔습니다. 수연이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지만 윤명자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이미 민재를 통해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 병원에서 뭐라고 하던? 명자의 목소리에는 차갑고 날카로운 기운이 느껴졌죠. 검사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수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명자의 얼굴이 확연히 굳어졌어요. 그러니까 애를 못 낳는다는 얘기구나? 직설적인 질문에 수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지영이 거실로 들어오며 상황을 눈치챘습니다. 뭔 일이에요? 내 새언니가 애를 못 낳는다는구나. 명자가 마치 남 얘기하듯 담담하게 말했어요. 지영의 눈빛이 순간 변했죠. 어머, 진짜? 그럼 이제 어떻게 해? 그날부터 수연에 대한 시댁 식구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며느리로 대해주던 명자가 이제는 수연을 보는 눈빛부터 달랐어요. 애도 못 낳는 여자가 집안에서 뭘 하겠어. 이런 말들이 일상이 되었죠. 지영은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언니는 참 운이 없네요. 여자로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걸 못하다니. 매서운 말투로 수연의 가슴에 못을 박았어요. 수연은 그럴 때마다 입술을 꾹 다물고 참아냈죠. 식사 시간에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수연이 준비한 음식을 맛있다고 말해주던 명자가 이제는 짜다, 싱겁다, 온갖 트집을 잡았어요. 지영도 우리 애나 좀 봐요. 언니는 애도 없잖아. 심심하지 않죠? 라며 수연을 자극했습니다. 수연은 밤마다 혼자 울었어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면 또다시 씩씩하게 일어나 시댁 식구들을 챙겼죠. 마음속으로는 언젠가는 반드시라는 다짐만 되뇌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수연에 대한 시댁의 괴롭힘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지영은 수연을 완전히 식모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언니, 우리 세준이 기저귀 좀 갈아주세요. 저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지영은 말만 하고는 훌쩍 나가버렸죠. 수연이 조금이라도 망설이거나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지영은 돌아와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기도 못 낳는 주제에 잘난 척은 애 하나 봐주는 것도 못해요? 그럴 때마다 수연은 말없이 지영의 아이를 돌봤어요. 어느 날 지영이 갑자기 친구들 5명을 집에 데려왔습니다. 미리 연락도 없이 말이죠. 명자는 당황한 기색 없이 수연에게 지시했어요. 수연아, 빨리 음식 준비해. 손님들이 오셨잖아. 수연은 급히 시장에 다녀와서 음식을 준비했죠. 친구들 앞에서 명자는 더욱 노골적으로 수연을 모욕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아이도 못 낳으니까 일이라도 잘해야지. 그래야 집안에서 자리를 지키죠. 친구들은 어색하게 웃었지만 수연은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을.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하려 했지만 명자가 차가운 시선으로 제지했습니다. 뭐, 틀린 말 했나? 사실대로 말한 건데. 지영의 친구들은 더욱 민망해했지만 지영은 오히려 당당해 보였어요. 그날 저녁 수연은 민재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니가 시누이 친구들 앞에서 한 말이 너무 심했어요. 하지만 민재는 엄마도 속상해서 그런 거야. 조금만 참아줘라며 수연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죠. 지영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울면 수연을 불렀고 기저귀가 떨어지면 수연에게 사오라고 했어요. 언니는 시간이 많잖아요. 저는 바쁘거든요. 수연이 거절하려 하면 애도 없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바빠요? 라고 비아냥거렸죠. 어느 날 수연이 감기에 걸려 누워 있을 때였습니다. 지영이 와서 언니 세준이가 보채는데 좀 봐주세요라고 했어요. 지영 씨, 저 몸이 좀 안 좋아서. 아, 진짜. 그것도 못하면서 우리 집에 붙어 있으려고. 결국 수연은 아픈 몸을 이끌고 조카를 돌봤습니다. 명자도 수연을 점점 하인처럼 부렸어요. 수연아, 내 발 좀 주물러줘. 요즘 아파서 빨래 널어두는 것도 제대로 못하네. 다시 해. 수연의 작은 실수라도 크게 문제 삼았죠. 수연은 매일 밤 베개를 적셨습니다. 하지만 아침이면 다시 일어나 시댁 식구들을 챙겼어요. 마음속으로 복수를 꿈꾸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언젠가는 이 굴욕을 벗어날 수 있을 거야라는 희망만을 품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수연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친정 쪽 땅 문제로 변호사를 만나야 한다는 연락이었어요. 수연은 그 전화가 자신의 인생을 바꿀 계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시댁의 양해를 구하고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정리하지 못한 땅 문제 때문이었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변호사와의 만남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수연 씨 맞으시죠?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남자를 보고 수연은 깜짝 놀랐어요. 강민호? 정말 너야? 어릴 적 같은 동네에서 자란 소꿉친구였던 민호였습니다. 20년 만에 재회였죠. 와, 정말 오랜만이야. 수연아. 민호는 반갑게 인사했지만 수연의 얼굴에서 뭔가 어두운 기운을 느꼈습니다.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수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응, 괜찮아. 그냥 요즘 좀 바빠서라고 대답했어요. 민호는 수연의 사연을 들은 후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이 땅 문제가 생각보다 복잡해. 하지만 내게는 좋은 소식이야. 수연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무슨 뜻이야? 너희 아버지가 남기신 땅이 지금 개발 예정 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그리고 그 땅의 지분이 너한테 상당히 많이 넘어와 있어. 민호가 서류를 가리키며 설명했죠. 정확히 얼마나 되는데? 민호는 잠시 계산기를 두드린 후 놀라운 숫자를 말했습니다.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500억은 넘을 것 같아. 개발이 완료되면 1000억도 가능하고. 수연은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500억? 맞아. 너희 아버지가 젊을 때 조금씩 사모으신 땅들이 지금은 황금 땅이 된 거야. 민호는 수연의 놀란 표정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절대 성급하게 처리하면 안 돼. 세금 문제도 있고 개발 일정도 확인해야 하고. 수연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동안 시댁에서 받은 모욕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애도 못 낳는 여자, 집안 망신, 일이라도 잘해야지. 이런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죠. 민호야, 이 일을 다른 사람한테 알려도 될까?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히 안 되지. 특히 가족들한테는 더욱 조심해야 해. 돈이 걸린 문제에서는 가족이 더 무서울 때가 있어. 민호는 수연에게 당분간 이 사실을 비밀로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 특히 시댁 식구들한테는 더욱 그래야 해. 알겠지? 수연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작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움츠러들어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신에게도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집에 도착한 수연을 명자가 맞이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지영이가 내가 없어서 애 때문에 고생했잖아. 평소 같았으면 사과부터 했을 수연이 이날은 달랐어요. 필요한 일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나 사업을 해보고 싶어. 갑자기 무슨 사업?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내 이름으로 뭔가 해보고 싶어. 도와줄 수 있어? 민호는 수연의 진지한 목소리를 듣고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서두르지는 마. 차근차근 준비하자. 수연은 그날 밤 처음으로 희망을 품고 잠들었어요. 수연은 민호의 도움을 받아 조용히 사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여전히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고 있었지만 수연의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밤에는 사업 관련 공부를 했습니다. 언니, 또 뭔 책 보고 있어요? 지영이 수연이 경영 관련 책을 읽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냥 심심해서 읽는 거예요. 수연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죠. 애도 없으니까 할 일이 없어서 그러는 거겠지. 그 시간에 집안일이나 더 해요. 하지만 수연은 더 이상 그런 말들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곧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민호가 준비해준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면서 수연은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고급 수입 식품을 다루는 사업이었어요. 수연아, 이 사업은 초기 투자금이 많이 필요해. 괜찮겠어? 걱정하지 마. 자금은 내가 해결할게. 시간이 흐르면서 수연과 민재의 관계도 더욱 멀어졌습니다. 민재는 여전히 어머니와 누나 편에 서 있었어요. 수연아, 요즘 엄마가 내 태도가 이상하다고 하시네. 무슨 일 있어? 별일 없어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수연은 속으로 민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결혼 6년 차가 되던 어느 날 수연은 민재에게 진솔한 대화를 요청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해봐요. 뭘 이야기하는데? 민재는 여전히 무관심해 보였습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이 집에서 정말 많이 참았어요.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존중도 받지 못했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민재는 잠시 침묵했다가 예상 가능한 대답을 했습니다. 수연아, 엄마도 손주를 보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그냥 조용히 살아. 엄마 마음도 이해하잖아.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그 순간 수연은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민재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고 자신을 진심으로 지켜주지도 않을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여보, 저는 더 이상 죄인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누가 너를 죄인 취급했어? 민재는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수연은 그런 민재를 보며 마음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며칠 후 수연은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민호가 모든 법적 절차를 도와주었어요. 수연아, 정말 후회하지 않겠어? 응, 이미 결정했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이혼 서류를 민재에게 내밀며 수연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끝내요. 저는 더 이상 이 집안의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처럼 사는 것도 오늘까지예요. 민재는 당황했지만 여전히 수연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수연아, 갑자기 왜 이래? 우리 다시 이야기해봐. 이미 충분히 기회를 드렸어요. 지난 3년간 당신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명자와 지영은 수연의 이혼 결정을 비웃었습니다. 애도 못 낳는 여자가 어디 가서 잘 살겠어? 나가서 고생하다가 다시 돌아올 거야. 하지만 수연은 그런 말들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혼 절차를 마치고 집을 나서는 수연을 보며 민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수연아, 정말 후회할 거야. 수연은 뒤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후회하는 건 당신들이 될 거예요. 수연이 집을 나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민재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지방으로 발령을 받은 것이었어요. 부장님, 왜 갑자기 저를 부산으로 보내시는 거죠? 회사 사정이 그래. 어쩔 수 없어. 민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일했는데 갑자기 좌천이라니. 사실 수연이 뒤에서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조용히 압력을 넣은 것이었지만 민재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어머니, 제가 부산으로 발령받았어요. 명자는 아들의 좌천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갑자기 왜? 저도 모르겠어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지영도 자신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운영하던 작은 식당 사업이 연달아 실패하며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하지? 이번 달 임대료도 못 내겠어. 일단 엄마한테 도움을 요청해 봐야겠어. 하지만 명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병원비가 계속 나가고 있었고 민재의 좌천으로 생활비 지원도 줄어들었어요. 지영아, 엄마도 요즘 힘들어. 병원비 때문에 집을 팔까 생각 중이야. 결국 명자는 50년 넘게 살던 집을 팔고 지영의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집이 좁긴 하지만 좀 참아요. 지영은 표면적으로는 효녀 행세를 했지만 속으로는 부담스러워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좁은 집에서 3대가 함께 사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명자는 지영의 육아 방식에 간섭하고 지영은 어머니의 병원비 부담을 하소연했어요. 엄마, 저희도 생활이 힘들어요. 병원비를 좀 줄이셔야겠어요. 아픈 것도 내 잘못이냐? 병원을 안 갈 수도 없고. 명자는 억울해했지만 지영 부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 며느리 수연에게 했던 것처럼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죠. 지영의 남편도 장모님을 점점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언제까지 우리 집에 계실 거야? 아이들도 스트레스 받고 있어. 그렇다고 엄마를 어디로 보내? 명자는 그런 대화를 듣고 마음이 상했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민재는 부산에 있어서 자주 올 수도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었어요. 예전에 며느리를 괴롭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지영아, 수연이 연락처 알아? 명자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 사람 얘기를 해요? 그냥 궁금해서. 사실 명자는 수연이 그립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며느리의 헌신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게 되었죠. 지영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있을 때는 집안일을 도맡아 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자신이 해야 했어요. 아이 돌보기, 어머니 간병, 살림까지. 진짜 힘들어 죽겠네. 어느 날 지영이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예전 동네 사람을 만났습니다. 지영 씨, 언니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누구요? 수연 씨 말이에요. 요즘 사업하신다던데 잘 되나 봐요. 지영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새언니가 사업을 해요? 네, 꽤 큰 사업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부럽네요. 지영은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그날 밤 지영은 명자에게 들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새언니가 사업을 한다고 해요. 뭔 사업?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명자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연을 그리워하기 시작했지만 먼저 연락하기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수연이 없는 생활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명자는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마트 대신 백화점 식품 시식 코너를 자주 찾았습니다. 공짜로 맛볼 수 있는 음식들로 끼니를 때우는 일이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었죠. 할머니, 이것도 드셔보세요. 시식 코너 직원이 친절하게 권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먹었어요. 다른 백화점과 달리 이곳의 시식 코너는 정말 고급스러워 보였죠. 어느 날 명자는 평소보다 더 큰 식품 행사가 열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프리미엄 수입 과일 런칭 행사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호기심에 구경을 갔는데 시식 코너에서 나온 망고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어머, 이 망고 정말 달콤하네요. 명자가 직원에게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브랜드에서 직접 수입한 최고급 망고입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명자는 천천히 뒤돌아봤습니다. 그곳에는 말끔한 정장을 입고 우아한 미소를 지은 여성이 서 있었어요. 한참을 바라보던 명자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설마, 수연이니? 네, 한때는 당신 며느리였죠. 수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이 브랜드의 대표이고요. 명자는 믿을 수 없었어요. 눈앞에 선 수연은 예전에 그 위축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수연의 뒤에는 여러 명의 직원들이 서 있었어요. 모두 수연을 대표님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이게 정말 내 사업이야? 명자는 어리둥절했어요. 네, 고급 수입 과일 전문 브랜드입니다. 지금 전국에 매장이 50개 정도 있고요. 수연은 마치 오랜 지인을 만난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다행히 사업이 잘 되고 있어서 올해 해외 진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자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동안 애도 못 낳는 여자라며 무시했던 수연이 이렇게 성공했다니. 수연아, 정말 대단하구나. 어떻게 이런 일을.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다행히 좋은 분들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수연은 겸손하게 말했지만 눈빛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예전에 그 눈치 보던 며느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백화점 직원이 와서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행사 매출이 예상보다 30% 높게 나왔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다들 뒤풀이 준비하세요. 수연은 직원들에게 따뜻하게 말했죠. 명자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수연이 이렇게 성공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니.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수연아, 우리 어디서 좀 이야기할 수 있을까? 죄송하지만 오늘은 일정이 있어서요. 수연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명자는 수연의 냉담한 태도에 마음이 아팠어요. 수연이 떠나고 난 후 명자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와, 저 여자 대표 정말 성공했네라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명자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명자는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영아, 수연이를 봤어. 어디서요? 백화점에서. 그 애가 사업 대표래. 정말 성공한 것 같더라. 지영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요? 수연이가? 응, 직원들이 대표님이라고 부르더라. 나도 믿을 수 없었어. 명자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어요. 그날 밤 명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연에게 했던 그 모든 모욕적인 말들이 떠올랐어요. 애도 못 낳는 여자, 일이라도 잘해야지, 집안 망신. 이런 말들을 성공한 수연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니 부끄러웠습니다. 수연과의 재회 이후
명자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지영이 급하게 집으로 찾아왔어요. 엄마, 저 큰일 났어요. 지영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명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빚이 3억이 넘어요. 지영은 울먹이며 말했어요. 은행에서 집까지 압류한다고 해요. 정말 어떻게 하죠? 명자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도 병원비 때문에 집을 판 상황이라 도와줄 여력이 전혀 없었어요. 지영아, 엄마도 지금 상황이. 엄마 수연 언니한테 부탁해 볼까요? 뭐라고? 명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연이한테 도움을 요청하자고? 어머니가 직접 보셨잖아요. 수연이가 정말 성공했다고. 그동안 우리가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지금은 너무 급해요. 지영은 자존심을 버리고 수연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수연의 회사를 찾아보니 정말 큰 기업이더군요. 프리미엄 프루츠 코리아 대표 정수연. 지영은 떨리는 마음으로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과 약속을 잡고 싶은데요. 성함과 용건을 말씀해 주세요. 윤지영이라고 하고 개인적인 일로 뵙고 싶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다시 말했어요. 내일 오후 3시에 시간이 되신다고 합니다. 다음 날 지영은 명자와 함께 수연의 회사를 찾았습니다. 고급스러운 사무실과 직원들을 보며 두 사람은 위축되었어요. 정말 대단하네. 명자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연이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예전에 그 수줍던 며느리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지영은 한동안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애도 못 낳는 여자라며 무시했던 수연이 이렇게 당당해 보이다니. 수연 씨, 정말 대단해요. 이런 큰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다니. 감사합니다. 다행히 운이 좋았어요. 수연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나요? 지영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말을 시작했어요. 사실 저희가 도움이 필요해서 왔어요. 지영은 남편의 사업 실패와 빚 문제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수연 씨, 혹시 사업 파트너로 함께 일할 수는 없을까요? 저도 열심히 하겠어요. 지영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수연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영 씨,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전에 저를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잘난 척 한다고 하셨죠? 지영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명자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그땐 내가 미쳐서 그랬어. 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발 용서해줘. 우리 좀 도와줘. 수연은 명자의 손을 조용히 빼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무릎 꿇으실 필요 없어요. 수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특별히 복수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되돌릴 생각도 없어요. 수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명자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너를 그렇게 대한 게 평생 후회돼. 지영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수연 씨, 저도 정말 죄송해요. 수연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람의 진짜 가치는 아이를 낳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남들에게도 소중한 대접을 받는다는 것을요. 우리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지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갈 수는 없어요. 수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다르게 살 수 있겠죠.
수연은 두 사람에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취업 상담 센터예요. 거기서 도움받으시길 바라요. 지영과 명자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연과의 만남 이후 명자와 지영은 서로를 원망하며 관계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엄마가 새언니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지영은 자신의 실패를 어머니 탓으로 돌렸어요. 내가 언제 혼자 그랬어? 너도 똑같이 했잖아. 두 사람은 매일 다투었습니다. 좁은 집에서 함께 사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지영의 남편도 장모님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 한계야. 다른 방법을 찾아봐. 명자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민재는 부산에서 혼자 자취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머니를 모실 여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도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결국 명자는 정부 지원을 받아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큰 집에서 며느리에게 온갖 잔소리를 하며 살던 모습과는 정반대였어요.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며 외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지영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소개해준 취업상담센터에서는 나이도 많고 경력도 없어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남편의 빚 때문에 집도 잃고 전세 보증금으로 작은 빌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수연이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지영은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이들은 엄마의 스트레스를 받으며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수연에게 맡겼던 육아를 이제는 혼자 다 해야 했죠. 한편 수연은 사업을 더욱 확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해외 바이어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출했어요. 대표님, 싱가포르 지사 설립이 확정되었습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수연은 직원들과 함께 성공을 축하하며 식사를 했습니다. 예전에 시댁에서 혼자 쓸쓸하게 밥을 먹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대표님, 정말 대단하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성공하실 줄 몰랐어요. 저도 놀라워요. 사람은 정말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었어요. 자신감을 되찾은 수연은 더욱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연은 우연히 명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할인 상품을 고르고 있는 명자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명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수연아. 명자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수연이 정중하게 물었어요.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어. 명자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연은 명자에게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거 생필품 구입하시는데 보태서 쓰세요. 수연아, 미안했다. 수연이 떠나고 난 후 명자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수연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마음에 와 닿았어요. 예전에 자신이 수연에게 했던 냉정한 말들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지영은 여전히 취업에 실패하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끔 수연의 성공 소식을 뉴스에서 보면 질투와 후회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내가 그때 수연이한테 잘해줬다면.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수연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국제식품 박람회에서 상을 받고 여러 매체에서 성공한 여성 기업인으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대표님의 성공 비결이 뭔가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믿는 것. 수연은 인터뷰에서 과거의 힘든 시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보다는 자신의 성장에 집중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죠. 수연의 당당한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명자와 지영은 서로 다른 곳에서 각자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날 이후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반면 수연의 삶은 매일 새로운 도전으로 가득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수연은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 있었죠.